민주주의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한다.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통일의 상대편 카운터파트잖아요. 같은 민족이고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설정하고 있는 그런 국가보안법, 반민족악법이다. 74년 동안이나 아직도 지금 살아남아서 인권 탄압에 현재도 악용되고 있는 악법입니다. 74년이면 너무 지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딱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15일 날 2017 헌바 42 등 총 11건의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 11건을 병합하여 헌법재판 공개 변론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국내외 인권단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에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으로서는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 독소 조항들의 위헌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지난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한 것은 국가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는 첫 번째 결정인데요. 이는 곧 성안이 된 후에 9월 15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이전에 제출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내일 또는 모레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각 종교들이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또 민족종교까지 함께하고 있는 7대 종단의 대표님들께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 작성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것이고요. 또 어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 교수 150여 명의 회원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가 헌법재판소에 임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그리고 아시아의 인권단체, 인권시민사회의 결합체인 포럼 아시아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참여연대, 그리고 또 국내 50여 개 인권단체들이 연대체인 인권운동 더하기에서도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한테 의견서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각 지역, 어제까지만 해도 호남, 영남, 충북, 강원, 경기 지역의 단체들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고요. 또 해외 동포 단체들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해 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또 9월 15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당일에는요. 많은 분들이 사실 방청을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나서 추첨에 의해서 무작위로 방청권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변호인단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가 한국의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 통일, 평화단체들 대표들을 방청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헌법재판소에 보냈고요. 또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대표 성직자분들께서도 역사적인 국가보안법 공개 변론 현장을 지켜보실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선고가 있을 때까지,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많은 국내 인권단체들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국가보안법 이 독소 조항들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또 유령 같은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되고 여기에 한국 사회 전체 민주시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투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한 노동자가 노동조합 간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관리자들이 그 노동자의 동네에 찾아가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저 집 아들 누구누구가 빨갱이가 되었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고 그 이야기를 들은 간부의 부모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누가 몇 명이나 처벌되었는가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빨갱이라고 욕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면,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 부끄러워라고 합니다. 이런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정말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할 무덤 속으로 보내버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인권, 노동의 가치를 꽃피우는 시기로 나아가도록 힘차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민주사회 앞당기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인권사회 앞당기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위헌성이 철저히 좀 짚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심리 과정에서 정말 학문과 예술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개념도 모호하고 수사기관의 뜻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작정하고 걸면 걸리는 법,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면서 동시에 반국가 단체로 보아 법 집행의 자의성과 남용 가능성을 크게 열어둔 법,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바로 그런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 분명하게 짚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체제 대립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관념, 이제 더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국가보안법 7조가 계속 살아있다면 예술인들이 스스로 창작 활동을 할 때에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내가 이 소재를 다룰 수 있나? 다뤄도 되나? 혹시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창작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문화 예술이 꽃피우려면, 문화 강국이 되려면 국가보안법 7조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5일 헌재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 7조는 위헌 결정이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몸 안에 국가보안법 종량으로 생각합니다. 이 국가보안법 빨리 폐지돼야 되는데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왜 안 되지? 싸워야 되는데 국가보안법만큼은 우리 몸에 있는 종량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이것을 위헌 결정 내려가지고 정말 한국 사회가 양심이 있는 나라라고 정말 세계에서 불릴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우리 종교계도 힘을 합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학생,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소수자, 심지어 세월호 가족에게까지 불온한 딱지를 붙여 사회에서 분리하려 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헌재 판결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진보당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렵사리 헌재에서 8번째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겁고 또 이번에는 반드시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받아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 민주주의 놀랄만큼 발전했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과 그런 것에 비추어서도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그다음에 국제인권조약에 비춘 기준, 이것이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법구범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아서도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이 악법이 더 이상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민중의 오랜 염원에 화답하여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전진의 초석을 놓아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22년 9월 6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민주사회 앞당기자. 반통일 반인권학법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평화통일 앞당기자.